네, 안녕하세요. 기다리던, 네, 뭐가 왔냐고요? 어제 왔던 각설이 오늘도 들어온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닐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리는지 아세요? 어떤 마음의 아픔을 겪는지 아세요? 소위 말해서 조현병, 우울증, 공황장애라고 하는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진단을 받고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완전한 정신병 환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 현상을 많은 상담과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책,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드디어 출간됩니다. 박사님, 책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닐 때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책 출간돼서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손정희 같은 창의적이고 대단한 기업가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았다면 어떤 상황에 놓였을까? 즐거운 상상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조현병이나 조울증 환자로 취급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 사회는 조금만 다른 방향을 택해도 이방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박사님, 이번 책에서는 20세기 영국 문학의 대표적인 모더니스트이자 선구적 페미니스트로 간주되는 버지니아 울프도 잠시 등장하더라고요. 그녀가 알았던 정신질환이 어떻게 다뤄왔는지 예시를 들면서 정신장애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죠. 정신과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임상적 판단의 기준은 지극히 단순하다. 왜냐하면 정상, 노멀이라는 기준, 노음의 범위 안에 놓여 있는 것을, 그리고 그 범위에서 벗어난 것을 이상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이다. 이게 사실은 정신과 의사들이 정상 비정상을 정의하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웃긴다라는 걸 알겠죠. 네,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대남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스티브 잡스, 그 암으로 죽기 전에 이미 정신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정상이라는 여기는 범위에서 벗어나면 비정상으로 본다는 것, 사회에서 조금만 다른 방향을 택해도 이방인으로 취급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룽팡롱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한국의 수능 만점자들은 모두 의대 또는 로스쿨과 행시를 위한 경제학과를 택하는 것일까요? 2020년 수능 만점자들이 이과는 모두 의대를 갔고 문과는 전부 다 서울대를 갔고 거기에 경제학과를 택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박사님, 이번 신간에는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새 청년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삶의 무게를 이겨내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자 결국 조현병이라 진단받기에 이르죠. 이 땅에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정신병에 준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인가요? 네, 그래요. 병원에 가면 정신병이라고 진단받고요. 병원에 안 가면요, 진단 안 받고 꿋꿋하게 잘 살 수 있어요. 놀라운 거죠. 근데 의사들은 뭐라고 그래요? 전문가의 진단을 꼭 받으세요라고 그래요. 왜요? 그분들이 진단을 해줄 수 있어야 의사로서 존재감을 하고 거기에 약까지 처방하면 본인들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정신병 진단해주고 정신병 치료를 하시는 정신과 의사분들의 존재 이유는 정신병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더욱더 느낄 때마다 진짜 이 나라 돌아버리는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두들 자신이 중요하고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하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다 정신병 환자로 살아야 돼요? 왜 이 땅에서는 수능 만점자를 받는 그런 사람들은 출세의 길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조현병으로 진단받게 되나요? 이 양극단, 한쪽 극단에 있는 애들은 수능 만점으로 이 행동을 보이게 되고 다른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정신병 환자로 진단받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가 이 나라거든요. 다 똑같이 자신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고요. 네, 그 공통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과 출세를 위해 사는 사람은 정신병이라고 하지 않고 찬사를 받고요.
누구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 약으로 아예 정신병 환자로 만들거나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되고 감금되는 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신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닐 때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을 앓은 많은 사람들이 읽고 수능 만점자들, 그리고 조현병으로 진단받는 청년 중에서도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존 내시, 버지니아 울프가 숨어있진 않을까 싶어 내심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왜 갑자기 고시 이야기하고요, 중방농이라는 중국의 이야기를 했냐면요, 중국의 수능과 같은 시험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던 이 중팡능이라는 여학생이 베이징 대학, 북경대, 우리로 이야기하면 서울대에 진학을 했대요. 와, 박수. 그런데 걔가요, 무슨 과를 택했냐 하면요, 고고학과를 택했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인류학과나 심리학과를 택한 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담임 교사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너 미쳤냐, 점수가 아깝다, 너라면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를 가가지고 돈을 벌어서 집안을 이렇게 해야지,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거의 아이를 돌아버리게 만드는 그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꿋꿋하게는 자기의 길을 가겠다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게 기사로 나왔길래, 우리는 이런 애가 옛날에는 있었는지 몰라요. 옛날에 30년 전, 40년 전에 저가 아는 황모라는 그 어린 청년이 부모의 그 고시를 바라는 그걸 물리치고 이 심리학을 택했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는 들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됐어요. 감정이입 되시겠어요, 박사님? 부모님께서도 심리학과 택했다고 이제 성을 갈자, 너가 지금 미아리에서 돗자리 깔 일 있냐, 이런 이야기까지 저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사연이 왔습니다. 박사님 책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닐 때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안녕하세요. 넉대 소녀로 살아온 올해 41살의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소개에 앞서 왜 넉대 소녀라고 제 자신을 표현했냐 하면요, 망상인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끄럽질 못하네요. 어딘가 외부에서 넉대처럼 살아온 사람 같고 외계인 같아요. 이런 분들 진짜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프로파일은 이분 당장 이 병원에 가면 조현병 진단받거나 수한 공황장애, 최소한 우울증 진단받고 약 듬뿍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연을 보내왔어요. 어떤 사연이냐? 인간관계의 대부분이 서툴고 의사소통도 힘이 듭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은 다 나를 공격하기 위함이야, 나를 비난하고 있어, 이렇게 식으로 생각하는 전제를 깔아놓으니 감정이 자꾸 쌓여만 가고 결국엔 그 감정들이 폭발해서 관계가 깨지는 삶을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감정조절 장애, 분노조절 장애 이러면서 또 약 받습니다. 그 약은 아빌리파이 뭐 어쩌고 저쩌고 온갖 종류 약, 그때그때마다 의사 마음대로 약이 진단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사회에 돌아가서 절교당하고 다시 언둔하기를 반복하면서 그러다가 언둔형 외톨이로 지내게 되거든요. 3년 전부터는 아프리카 TV에서 BJ로 활동을 했습니다. 서툰 인간관계 때문에 늘 외로웠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기에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한 라이브 방송이었습니다. 방송하는 내내 저는 방송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만 그 속에서도 인간관계는 있었고 현실과 마찬가지로 그 관계들은 팬 관리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일단은 전 외모 컴플렉스가 아주 심한 사람입니다. 방송에 비춰지는 모습은 핸드폰 기능상의 포토샵 효과이지 저희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분이 방송을 할 정도, 그리고 아까 그 프로파일 보면요, 이분 상당히 여성적인 외모에 한미모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미모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못 가지는 그 심리 상태라는 거.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에도 저는 단순히 사람들이
과에 대화만을 원해서 시작했는데 이러한 저러한 요구에 다 맞춰주다 보니 제가 누군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한테 어울리는 것은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방송으로 나오는 제 얼굴은 저희 실제 얼굴과는 전혀 다른데 나는 저 사람들을 속인다, 이용해 먹고 있다는 죄책감 같은 것들로 많이 힘들었어요.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얼마나 착한 분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마음이 여린 분들인지 아시겠죠? 이분 너무너무 제가 가슴이 아파. 그리고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이분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들은 제정신을 못 살아요. 그래서 결국에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완전히 자기의 몸과 마음을 마비시킨 상태로 멍하니 있으면 갑자기 발작적인 행동을 하는 게 이거 약 때문에 약기운에서 억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생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만드는 그런 치료를 지금 정신과 치료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분 진짜 제정신으로 살기 힘든 것 같아요. 내 삶의 주인을 살기가 힘들어요. 왜? 사연이 이렇게 됐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생계를 이어가셨어야 했기에 집에는 남동생과 저 이렇게 둘뿐이었어요. 본인이 뭐 어머니가 일찍 교통사고로 돌아간 게 그게 안타깝긴 했지만 별로 어머니가 집에 있어도 어차피 학원 다니다 보면 저 혼자 시간을 보내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본인이 그렇게 막 너무너무 내가 온 모든 사람들의 불행에 저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이분 벌써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겠죠.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인간 사회로 내버려진 넉대 소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 사회에 내버려진 넉대 소녀 없어요. 인간 사회에서는 벽장이나 다락에 감금당한 감금 소녀, 버려진 소녀는 있죠. 넉대 소녀 아니에요. 웃는 게 아니고 그저 눈물만 나고요. 4년 전에 우울증 약을 복용하다. 예, 복용이래요. 예, 한 1년 먹다 그만두고 현재 다시 건강정신과 약으로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대. 지금 이제 거의 조현병 상태로 갖는 것 같아요. 그걸 건강정신과 약이라고 이름을 돌린 거로 봐서. 이번에는 약물 치료도 하고 있고 비교적 욱하는 감정이 몰아치는 빈도가 거의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고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아요. 그 약이 무슨 약인지 아시겠죠? 욱하는 감정을 쿡 눌려주니까 본인을 그냥 되게 코끼리 더 잠들게 하는 그 약을 지금 드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고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신 걸로 봐서 이 글을 봐서 이분이 상당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대개 경우에 그 약을 먹게 되면 진짜 하고 이렇게 지나고 여러분들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그 유튜브 동영상 보셨죠? 그리고 우리 철군 사례 보셨죠? 그런 상황에 이분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행복도 못 느끼고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도 파악 못하겠고 항상 관계를 지속할수록 저는 그럴 의도는 아닌데 저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에서 손절하게 만들어버리고 오해하게 만들어버리고 나는 정말 행복해서 하는 즐겁다고 하는 행동들이 내가 정말 즐거워서 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게 이제 본인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본인이 누구의 노예처럼 누가 원하는 대로 누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 그 마음이 되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내 감정 내가 느낄 수 없어요. 내가 행복하게 느끼는 건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나는 항상 불행하고 아픈 느낌만 가져야 되는데 지금 견딜만 하고 잘 사는 건 이게 잘 사는 거 아닌 거 맞죠? 제가 뭔가 죄짓는 거죠? 저 양심에 지금 그리낌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 맞죠? 저는 행복하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생각만 해도 제가 가슴이 아파요. 왜 이렇게 마음이 여리고 너무 착하신 분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데 그걸 스스로 자책하고 자학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그게 괴로워가지고 정신과 병원에 가가지고 우울증 약 먹고 조현병 약 받아 먹고 또 본인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공황장애예요 해서 저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면서 지내야 되는 이 참 불쌍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것이 좋아서 그냥 과하게 행동하며 방송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당신이 방송하는 건 당신이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고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인지를 느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치 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의 지금 모습을 만족하고 있는 걸까?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모습을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런 것조차 모르겠죠. 약 때문이에요. 극단적인 충동감이 약물 치료 덕에 사라진 거 그것도 맞긴 한데요. 본인이 자기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자기를 자책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도 약 때문에 그래. 최근에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도대체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는 왜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킬까? 나는 왜 비호감일까? 왜?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나 그들의 좀비같이 사는 그들이 사는 방식과는 다른 삶을 자기만의 삶을 살고 싶거든요. 돈만을 위해서 내가 남들한테 돈을 많이 벌고 집을 한 채를 가지고 두 채를 가지고 내가 권력을 잡기만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잘 사는 거야 라고 믿는 사람과는 달리 당신은 내가 어떤 사람일까? 남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끼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양심적인 사람이거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나를 불쌍하게 생각할까? 왜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욕을 하며 무시할까? 그 사람들이 보기엔요. 당신이 너무나 순진하고 착하고 너무나 세상 물정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당신을 보면 자기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야차같이 사는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싫거든요. 이러한 저의 문제점에 대해 귀중한 조언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제가 문제점이 아니라요. 당신이 진짜 인간 그 자체로 너무나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사는데 그리고 너무나 멋진 자기 모습이 있는데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자기한테 이쁘게 보이면 이거는 다 포토샵 효과 때문이에요. 자기한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그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더 이뻐하는 거를 내가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너무너무 남들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희생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왜 사나 하는 거에 생각을 할 때마다 당신을 볼 때마다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을 더 비참하게 더 당신을 비난하면서 자기 살고 싶은 거를 정당화하는 이런 삶을 지금 당신이 살고 있죠. 이런 사연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는 더 이상 자책하지 마세요. 자학하지 마세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여러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보여주기만 한다면 그리고 지금 하시는 방송을 더 열심히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원하는 방송이 아니라 당신이 하고 싶은 방송을 하면서 사시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